다시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네. 필로티 구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죠? 필로티라고 하는 게 아파트를 신축할 때도 보통은 1층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 층 공간을 여유 있게 비워두고 이제 2층을 1층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한 층씩을 올리는 게 리모델링에서는 이제 10몇 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입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아파트나 이렇게 빌라나 다세대 네. 주택 이런 것들 보면 1층을 이렇게 비워두고 네. 현관이나 이런 네. 목적으로 쓰고 2층부터 이제 네. 실제 가구들이 네. 세대들이 들어가서 하는 구조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옥상층을 기존에 있었던 옥상층을 네. 한층 높여서 네.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층으로 가시고 네. 2층에 거주하시는 분은 3층으로 이렇게 네. 한 층씩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소음도 어느 정도 네. 해결되는 이렇게 방법을 찾은 게 사실 맞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조합들도 원성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 문제가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는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과 네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고 네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그 구조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네. 여러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는가 혹은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는가가 조합들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종전 법률 해석으로는 이 부분을 폭넓게 허용해줘 갖고 그 부분에 관해서 10년 넘게 진행되어 오면서 안전성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법률에 대한 해석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들이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법제처에서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네. 지자체한테 맡긴 건가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네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청은 각 해당 지자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주택법이나 하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네. 주무부처는 국토부에 해당하고 네네. 또 정부 부처 중에 만약에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법제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리모델링에 관한 인허가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무부처는 국토부 그다음에 정부 부처 내에 해석상 다툼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법제처이기 때문에 네네. 법제처가 해석을 했고 국토부는 종전 법령 해석을 변경했고 네네. 변경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공문을 발령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최종적인 인허가청인 서울시는 조합 설립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이제 변경된 해석에 따라 거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별로 네.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서울시나 뭐 몇 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변경 해석 이후에 태도를 완전히 바꾼 곳도 있지만 종전의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공법이기 때문에 종전 방식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지자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면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 주민분들은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지자체별로 어디는 되고 네. 어디는 안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국토부나 네. 사실 이렇게 좀 정부 부처에서 좀 명확한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법의 법령의 내용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종전에 해석했던 부분이 잘못됐고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정해야만 하는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법률을 어떤 잘못됐다는 이유로 혹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될 때 부칙 규정이라는 것을 두어서 뭐 어디까지는 가령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된 곳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을 받은 곳까지는 종전에 따라 진행한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이제 부칙 규정을 통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때 부칙 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해석을 통해 변경을 하다 보니 이런 큰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명확한 법을 네. 제시하는 네. 것밖에 지금은 없는 거죠, 사실. 예.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주택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현장과 네. 법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리모델링 관련해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발의는 됐나요? 아니면 네. 논의가 좀 있나요? 그래서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리모델링 주택조합들이 안고 있는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고 네네. 띠로티 문제도 포함해서요. 그 해당 사항들을 개정하고 반영하기 위한 법률안들도 발의가 됐던 바가 있고 네네. 또 주택법의 개정을 통한 방식 이외의 리모델링 특별법이라는 네네. 법률안도 발의가 되어 있던 바가 있는데 네네. 해당 법률안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네.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고 종전국회가 이제 종료되게 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다음 국회에서 또 다른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 그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다음 또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법도 다시 발의해야 네. 되고 참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정부도 그렇고 네. 정비 사업 위주로 많이 네.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네. 정비 사업은 조금 활성화되는 분위기인데 네. 또 리모델링은 그만큼 또 소외받고 있어서 네. 좀 주민들도 불만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사실 뭐 정부도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많이 네.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공사비 문제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네. 문제가 많아서 네. 요즘 시장 상황이 네. 좋진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무거운 질문들을 많이 했으니까 네. 좀 우리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정비 사업 하다 보면서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네. 있었나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조합원들 중에 과거에는 이제 소득이 높으셨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네네. 거의 유일한 자산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우스갯소리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뱉으시는 말씀이 야 이거 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다 지어지는 거냐. 그쵸. 네.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같은 한 A라는 아파트 안에서 종전의 소유자였던 조합원님은 굉장히 빠른 진행,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낮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성향이었다면 네네.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제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소득이 있으신 고정소득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 진행하는 거 최종적으로 지어졌을 때 아파트 값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면 좋지 않겠냐. 네. 그래서 뭐 한강이 보인다든지 네네. 아니면 비용이 좀 높게 들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조합원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조합 전체 의사결정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이 사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럼요. 이게 세대 교체도 그럼요. 벌어지는 경우도 네, 발생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반포에 있는 뭐 조합들 같은 경우는 뭐 30년, 40년 넘게 네네. 왜냐하면 워낙 그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규제 부분에 있어서 만든 네네.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속도가 많이 걸렸고 그런데 또 자산의 가치는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가격은 높고 덩치는 무겁고 속도는 오래 걸렸고 그 사이에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비 사업이라는 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다 네. 보니까 재밌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네. 정비 사업,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이 참 네. 그런 것 같네요. 혹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포함한 정비 사업과 이제 그 주택법의 조합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법률 개정 바뀐 국회에서 또 법률이 어떻게 변경될지를 봐야 된다. 네네. 또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정비 사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네. 본인들의 사업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중요하게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변화의 시기, 큰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투표권을 잘 네. 행사를 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네.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죠. 성공적인 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을 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네. 하시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잘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